일본 3대 이동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KDDI가 대규모 통신장애를 일으킨 지 86시간 만인 지난 5일 저녁 전면 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용자의 불편을 넘어 물류의료 등 전 분야에서 일본 사회가 마비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던 데다 디지털 사회의 취약점을 드러내면서 다른 나라에도 경고음을 울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DDI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오전 1시 35분에 발생했던 통신장애를 오후 3시 36분에 전면 복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통신장애를 일으킨 지 86시간 만에 완료된 것으로 최대 3,915만 개 회선의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DDI는 통신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기기 교환 작업 중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DDI 콜센터에는 9만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돼 있어 이들에게 보상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 KDDI의 통신장애는 일본에서 발생한 통신사고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DDI는 어모바일 등의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로 유명하며 개인 가입자 3,100여만 명을 포함해 약 6,200만 곳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일본 1위 이동통신사인 NTT 도코모의 통신장애로 29시간 동안 1,290만 명이 피해를 봤는데 이때의 피해 규모를 뛰어넘는 상황인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10월 약 8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일본 최대 핸드폰 통신 회사인 NTT 도코모에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통신장애는 이튿날인 15일 밤까지 이어져 대규모 산업계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와 관련 일본 언론과 모든 공중파 방송의 메인 뉴스에서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당시에도 이번 사태로 인해 스마트폰 의존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고 입을 모아 전했습니다. NTT 도코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무렵 통신장애가 발생했고 약 3시간 후인 오후 8시에 시스템의 전반적인 복구가 마무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5일 오전 5시 무렵에는 4G와 5G 서비스가 복구됐습니다. 그러나 3G 서비스의 경우 NTT 도코모가 15일 오후 2시 무렵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을 당시에는 언제 복구될지 모르겠다고 밝혔지만 같은 날 밤 10시에 장애가 해소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이용자들로부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특히 3G 서비스 이용자가 일본 전국에 300만 명 정도 있는데 그중 일부는 여전히 통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NTT 도코모 측은 통신 복구 발표 이후 통신량이 갑자기 3배로 늘어 부하가 걸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당시 사태로 그 영향은 통화와 데이터 통신 외에도 핸드폰을 사용한 전자결제와 게임, 교통카드, 지도 앱, 전자티켓, 자전거 대여, 자동차 공유, 방범 서비스, 스마트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우버이츠 등 배달 서비스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NTT 도코모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는 한편 일본 전국에서 적어도 200만 명의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후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가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한편 당시 통신장애의 원인은 택시 전자결제기기와 자동 판매기의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에 있었음이 밝혀졌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그 서버를 새로운 서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다시 기존 서버로 전환하자 대량의 정보가 네트워크로 잘못 흘러가 과도한 부하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네트워크는 핸드폰 통화 서비스에도 이용되고 있는 데다 원활한 복구 작업을 위해 NTT 도코모 측이 서비스 제한 조치까지 취하자 통신 서비스 이용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15일 NHK의 반메인 뉴스인 뉴스워치 9에 출연한 소우켄의 요코타 히데아키 연구부장은 핸드폰 통신 서비스가 사회 인프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어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사회 전체에 다양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전제한 뒤 이번 사태가 그런 영향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는 문제 발생을 대비해 시스템을 백업해 두어야 하는데 그런 태세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책임감을 느끼고 인프라가 다운되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할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후지TV의 반메인 뉴스인 라이브 뉴스 A에 출연한 와세다 대학 비즈니스 스쿨의 오사나이 아츠시 교수는 이번 사태가 20에서 30년 전에 일어났다면 전화나 팩스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극히 제한적인 문제로 끝났을 텐데 지금은 사회 인프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통신장애 피해에 이어 이번 사태의 피해 규모에 대해 일본 정부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행정지도에 나섰습니다. NHK는 이번 통신장애는 법률로 정하는 중대사고에 해당되며 KDDI는 사고 발생 30일 이내인 다음 달 1일까지 총무성의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책 등을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상 초유의 통신장애도 과거 NTT 도코모와 같이 시사하는 점도 많았는데요. KDDI 통신장애로 물류 시스템은 물론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포함해 정보기술이 기반이 된 커넥티드 카드의 서비스가 멈추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6일 가전이나 자동차 등 모든 것에 인터넷이 연결돼 있는 시대에서 일단 장애가 발생하면 심각한 사태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음성 통화가 안 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일본 시가현 오스시에서는 등산 중에 골절 사고를 당한 남자가 구조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KDDI 음성 통화가 먹통이 돼 신고하지 못했다가 다행히 지나가던 다른 등산객이 대신해줘 위기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KDDI에서 복구 전까지 유선전화나 공중전화를 이용해 달라고 발표하는 총각도 벌어졌습니다. 한편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있었을 때야말로 그 사실을 광고를 통해 철저히 알렸어야 했다. 일본 스마트폰 광고에 연예인들만 많이 사용하고 있을 뿐 CF 자체로는 퀄리티가 낮다. 아직 도코모가 그나마 나을지도 모르지만 au와 UQ도 나가노 메일을 메인으로 했던 CM은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는 않았다. 아이폰을 사용 중인데 오늘 아침 au의 TV 광고가 나오는 걸 봤다. 마지막에 au 로고가 나왔으니 틀림없을 거다. 사과와 CF를 먼저 내보내는 게 순서라고 본다만 나도 이번 문제는 발생한 자체도 문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은 한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허술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왜 이만한 일을 저질렀는데 TV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알리는 광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 또 사람이 모이는 백화점과 같은 장소에서 회사의 비전을 담은 영상만 보여주는 것으로 사고를 친 것을 감추면서 시치미를 뗀 것에 대해 묻고 싶다. 그 안에서 테더링으로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 전파를 빌리거나 숍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거나 이러한 피해에 대비한 방법을 미리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젊은 사람은 어느 정도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노인들은 특히 이러한 상황에 매우 취약하다고 대지진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 통신 인프라도 일시적으로 괴멸 상태에 빠졌던 것은 이미 여러 번 경험했다. 일제히 전화를 걸기 때문에 연결이 어렵다라고 하는 멘트를 들은 체험을 한 사람도 분명 많을 거다. 스마트폰 회사도 이러한 사고에 대한 복구 대책 및 노하우를 축적했을 거라고 안심했는데 결국 변한 게 없었다. 그러한 스마트폰 회사들의 존속을 위해 또 핸드폰 요금을 올리겠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민영화, 게다가 자유화까지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상당히 코스트 다운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주도로 반값까지 인하하는 어리석은 짓을 했지. 이해력이 없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인간이 톱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구나. 이미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만큼 문제 발생 시 사회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는 민간 사업자의 한 사업, 남의 일로 치부할 게 아니라 긴급시 대응에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예전에는 인터넷, 휴대폰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멈췄다고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수도, 전기 차단 쪽의 데미지가 아무래도 큰 것 같다.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기술의 편리함에 비례해 피해 규모도 만만치 않았음을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편 우리나라도 작년 10월 KT 통신장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KT 협력업체 직원이 라우터를 새로 교체하고 이 라우터에 KT 내부 라우터끼리만 정보 교환을 하는 명령어를 입력했는데 명령을 마무리하는 엑시트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해당 라우터는 의도치 않게 외부 라우터로부터 다량의 경로 정보를 받아들였고 이를 소량의 KT 내부 경로 정보만 받아들이던 다른 라우터들에도 그대로 전달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즉 작업자의 잘못된 명령어가 입력된 지 30초 만에 급속히 퍼지면서 정보 교환 방해라는 문제로 이어져 오류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는데요. 이런 라우터 교체 작업은 보통 이용 시간이 적은 야간에 이뤄졌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주간에 이뤄졌고 KT 본사의 작업 관리자 없이 협력사 직원들이 합의하에 주간 작업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관리자는 다른 업무가 있었다는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사실들을 반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에 KT의 작업관리 체계가 부실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통신장애는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결제 및 거래 장애로 인해 소상공인은 적게는 반나절, 많게는 하루치 장사를 손해를 봤으며 심지어는 112와 119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기능해야 할 경찰서와 소방서도 먹통이 됐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이러한 곳의 무전망은 다른 통신망을 이용 중이지만 신고 접수 및 처리,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PDA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KT를 이용해 문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교육 및 시험 장애,
업무 및 서비스 장애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비가 발생하면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기술의 발전은 환영할 일이기는 하나 그만큼 피해 규모가 우려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